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만한 소식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좀 우선은 덴버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일반 방송에서는 발표 안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조 켄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털스 게버드 방송을 하면서 조 켄트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사람은 트통에 대한 이란의 암살 위협을 경고하던 입장이었죠, 원래. 그런데 며칠 전에 17일인가요? 16일인가?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직이에요. 그 사람 타이틀이. 근데 그거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란을 왜 공격했냐, 우리한테 임박한 어떤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비를 비난하는 입장으로 이제 돌변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조 켄트의 보스가 이제 털스 게버드라는 얘기는 방송에서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사임이 좀 그 마가 그룹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사임한 게 이제 반트통 전쟁 기기와 연결된 이 사람이 매수된 냄새가 보인다. 그 사람의 아내가 이제 헤더 카이저인데, 그녀가 맥스 블루멘탈이 운영하는 매체인 그레이 존이라는 그런 퍼블리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글을 쓰는데, 그 얘기는 제가 털스 게버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그레이 존이라는 매체가 반미 성향의 외국 자금 지원을 받으며 이란의 선전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갑자기 켄트가 입장 변화를 하면서 트통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자금과 그 사람이 연루돼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산된 배신인 거죠. 그래서 과거 이란 정권 교체를 지지하던 리즘 체인지 해야 돼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업체들이 끝없는 중동의 분쟁으로 전쟁이 계속돼야 돼요. 이 방산업체들은. 그래서 계속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 구조인데, 트통이 지금 빠르게 전쟁을 이제 그냥 종식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방산업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트통이 지금. 그래서 조 켄트를 조종하는 세력에는 오땡땡 대통령 시절에 정보기관 네트워크의 잔재가 그 조 켄트하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고, 털스 게버드 사무실에서 켄트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제 기밀을 유출했는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요거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베네수엘라 깽단 관련 보고서를 조작한 그 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딥스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그가 베네수엘라 깽단 관련 보고서를 좀 조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마가의 아주 충실한 인원이고 트통을 아주 지지했던 자가 왜 갑자기 국경 안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왜 이렇게 조작을 하고 훼손을 했을까? 그의 사임은 트통의 전쟁 전략이 로비스트와 방산업체를 드러내는 시점에서 자기의 책임이 돌려질 것 같으니까 잽싸게 그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좀 마가의 사람이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국의 가짜뉴스 엄청 CNN 베끼고 뭐 이런 가짜뉴스 절대 듣지 마시라 그랬죠. 이건 뭐 가짜도 이건 웬만큼 가짜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멍텅구리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지금 마가 팀이 뭐 분열됐다 뭐 어쨌다 이런 게 심각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일부 지금 제가 말한 조 켄트나 터커 칼슨이나 캔디스 오웬스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좀 영향력 있는 팟캐스터들이라 이제 그 특히 트통이 너무 친이스라엘이고 뭐 이스라엘에 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헷갈려서 믿으려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설베이 그 뭡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마가 팀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그 공화당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트통이 그 이란 공습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조사를 했더니 98%가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마가팀 안에서 발표는 100%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영향력 있는 한두 명이 그랬다고 해서 뭐 마가팀이 흔들리고 뭐 휘청휘청거린다, 이건 완전 어불성설이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터커 칼슨이 그 카타르의 도하라는 도시이죠. 도하에 뭐 아주 굉장히 사치스러운 아파트를 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터커 칼슨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려는 말들, 중동의 그런 일부 그 국가들이 하려는 내레이티브를 그 대변해주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뭐 이중 스파이, 삼중 스파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터커 칼슨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보다가 좀 제가 그거는 놓쳤던 부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통이 그 터커 칼슨을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뭐 앉아서 뭐 그 레졸루 데스크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런 걸 봤는데, 그게 그 이란 공습하기 한 5일 전쯤인가 4일 전쯤인가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트통이 그 터커 칼슨 만나서 뭐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저쪽 이란 애들이 저 뭐 이란이 공습이 그렇게 며칠 후에 있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겠죠. 무슨 말씀이시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좀 재미난 뉴스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오늘 뭐 그 사람 얘기하면서 시간상 이 덴버 공항에서 일어난 정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그 마가 팀에서 트통한테 배반 때린 사람들 더 디벨로프먼트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뭐 내일이나 모레나 또 하겠습니다. 그 덴버 얘기는 뭐냐? 그 3월 18일 날 이틀 전인 것 같아요. 덴버 국제공항에서 정전이 발생했어요. 전기가 나갔다고요. 그래서 거기 현지 시간 9시 20분쯤 시작돼서 11시 4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2시간 정도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 이거를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뭐 내가 뭐 이런 CNN 같은 거 이런 걸 안 보니까. 근데 요게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단순한 사고라기보다는 오래된 딥스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여러 단계의 방어 작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공식 발표에서는 엑셀 에너지 변전소 장비가 변압기 가동 중 고장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조소 장비가 변압기 가동 중에 고장났어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나 범위라든가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통제된 차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2시간 동안 전기가 나갔으니까 비행기 운항 중단, 기차 시스템 정지, 그 왜 기차 컨코스 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하는 그 컨코스 거기 다니는 그 트레인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차 시스템이 정지가 됐고 승객들을 지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정전 당시에.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봄방학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민간인의 간섭이 없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간을 비워놓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정전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남쪽 20마일에 있는 20마일 떨어져 있는 샤이언 마운틴에 그 노라드가 있어요. 노라드. 근데 노라드는 뭐의 약자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그게 노라드예요. 근데 그 노라드 관련 샤이언 마운틴의 노라드 관련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전자기 감시를 하고 있었고 덴버 공항 같은 지역 시설까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정전으로 특정 지점을 잠그기 위해 사용하는 짧고 방향성이 있으면서 복구가 즉시 가능한 전형적인 통제 신호와 같은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이번 정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도 비상훈련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전력 차단을 이용해서 문을 잠그거나 어떤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보안 시스템을 리셋하는데 그러한 정전을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공항 아래에서 기록된 미세한 진동은 지진이나 공사 때문이 아니라 지하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 이용해서 지하에서 미세한 그러한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됐나요? 그 멤버 전용 방송에서 덴버 공항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미 덴버 공항을 이미 해놨는데 여러분 멤버 중에 안 들으신 분들은 가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덴버 공항 얘기를 이미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뭐 미세한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로라에 있는 버클리 우주군 기지는 피마 8구역과 협력해서 오전 9시 45분경에 동시에 봉쇄 조치를 하고 이들은 북미 대륙 지하 네트워크와 연결된 출입 통로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1월에 미국이 카라카스에서 수행한 마두로 체포 작전 얘기하는 거야. 카라카스. 그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 세력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그 일과 지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서 마두로를 붙잡아 왔죠. 그리고 쿠바 보안 인력 수십 명이 사망을 했죠. 그건 뭐 너무 자세하게 제가 이미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바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그 죽은 사람들 또 장례식도 치러줬어요. 그래서 위험에 처한 요원들이
미국으로 도망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증가해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덴버 공항의 정전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을 막아서 추적 팀들이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중요 인물들을 따로 분류할 시간도 벌어줬다는 거예요. 요러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 내용이 있기에 그 정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덴버 공항의 지하 구조는 단순한 수화물 통로를 넘어서 여러 층으로 확장된 복잡한 구조라고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 멤버 방송에서.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트통이 그 행정명령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IA 본부가 덴버로 완전히 옮겨진 건 아니지만 2005년에 계획된 국내 작전 및 모집 부서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 그 덴버에는 오래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CIA가 이제 원래는 랭글리에 있어요. 버지니아 랭글리라는 데 있는데 그 많이 완전히 옮겨온 거는 같진 않은데 거의 지금 랭글리는 별로 안 쓰고 그 본부가 덴버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옮겨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그 덴버 공항 그런 구조가 국내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정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 여러 정보 채널에서 이번 사건이 일련의 뭐 정리 작업 중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의 목적은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게 이제 이게 결론이 아니 좀 중요한 얘기죠. 그게 뭐냐면 도망치려는 경로를 차단하고 신모자들이 세력이 그 잔존해 있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와 쿠바 사건은 서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베네수엘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쿠바 문제가 바로 이렇게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쿠바의 하바나 지하 시설에서 여러 가지 그 폭발 사건이 있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한 많은 그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인물들이 탈출 시도가 계속 발생을 했고 그 덴버 공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은 북쪽에서 이들의 탈출을 막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잠시 2시간 동안 정전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은 작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복구가 됐고 일부 전자기의 흔적에서 그 정전됐다는 그 흔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작전은 해외 자금, 언론 통제, 비밀 조직 등 딥스의 남은 구조를 이렇게 없애는 그 일의 일환으로 그 작전이 이루어졌고 덴버 공항은 샤이엔 마운튼, 피터슨, 버클리, 덴버 그렇게 쭉 연결되는 그 지점에 덴버 공항이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대륙 전체 시스템에서 그 덴버 공항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그 멤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덴버 공항은 혹시라도 있을 뭐 3차전이나 여러 가지 그 핵전쟁이 있을 때에 대피하기 위해서도 그게 큰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공항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딥스가 2000년 전에 공항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은 사람들한테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실이고 실제 공항 건설의 이유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지하를 시설을 구축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그 자세한 내용을 그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한 그러한 정전은 그 어떠한 가장 중요한 작전인데 사실 그런 거에 카바 이렇게 앞에를 카바 치는 거 있죠. 가림막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로 정전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사건에서 어떤 피해자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 이유는 어떤 외부에서 온 공격이 아니라 내부 정리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정리 작업이 강화되면서 비행의 경로가 감시되고 지하 시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 흰모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전자기 통제, 군 협력, 오랜 그런 시설 투자와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로 비슷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하니? 왜 그러냐 자꾸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딥스를 제거하고 흰모자가 그들을 통제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정보 전달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전이 9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비행 중단은 비행기 다 못 뜨게 하는 거. 뜨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비행 중단은 9시 54분, 그러니까 34분 후였네요. 그 다음에 전력 복구는 11시 4분에 전력 복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4분에서 40분 사이. 그러면 뭐예요?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서 비행 중단한 후에 1시간 10분 후에 다시 전력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전기가 다시 돌아왔어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엑셀 에너지의 설명이 공항이나 FAA 연방항공국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덴버 공항, 샤이엔 마운틴, 그 우주군의 본부가 있는 거기, 그 다음에 버클리 기지, 미군 기지 이름이에요. 그 세 곳이 북미 대륙 방어를 위한 강력한 그 삼각, 트라이앵글 삼각 구조를 형성을 하고 이 그게 안에서 민간 공항의 전력을 끊는 것이 그 민감한 물자를 이동시키거나 위험한 대상들을 제거하는 동안에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카바치고 그들이 작전하기에는 매우 뭐랄까 편리하다랄까 하여튼 뭐 그렇게 매우 좋은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과거 내부 정리 작업에서 보였던 패턴하고 똑같고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다 지상에 있는 사람을 다 이제 대피를 그러니까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대피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정전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확 한쪽으로 몰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비워진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지하에서는 두꺼운 문, 그 움직임 때문에 작은 진동이 미세한 진동들이 감지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빠르게 단순한 시설 문제야 그러면서 태연하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내러티브가 나와서 뭐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오니까 걔들이 뭘 추측해서 하겠습니까? 그 안에 속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그런 비밀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생포해 올 때에 카라카스 작전 이후로 그 상황이라든가 또 쿠바의 하바나 시설 관련 움직임처럼 남쪽에서 이제 남미 지금 사우스 아메리카 나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여러 핵심 인물들이나 그러한 뭐 미드 티어도 있겠죠. 딥스의 하수인 노릇하던 애들 뭐 얼마나 지금 그들은 불안했겠습니까? 마두로 붙잡아가고 나서 뭐 아주 자기네가 아주 안절부절이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탈출하려는 위협이 커질 때
지금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멤버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덴버 공항 아래에는 일반 수화물 통로보다 훨씬 깊은 그 지하 공간과 설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부터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을 해왔고, 샤이엔 마운틴과 직접 연결된 고속 터널이나 철도는 그냥 그런 것이 있었다. 제가 그 메갈리브 그 철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어진 공항이기에 이러한 작전들이 참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샤인 마운틴이 무슨 역할을 해줬냐. 우주군이 이제 제가 사이버상에서의 역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하고 그리고 확인해주고 이런 거를 샤인 마운틴이 해줬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이 거기가 그렇게 아주 무적의 그러한 2000피트 이상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뭐로 유명하냐면 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 아주 단단한 돌이잖아요. 그걸로 화강암으로 된 산이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두꺼운 화강암 구조 덕분에 사이버 공격이나 EMP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통신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전력 조작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노스캄, 미국 북부 사령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딥스의 구조, 남아있는 딥스의 구조는 누구를 뭐를 말하냐? 자금줄, 언론, 또 외국 정보 네트워크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2026년 1월에 마두로를 붙잡아 왔죠. 벌써 2달 전 일이네요. 신나게 방송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냐고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시 재정리를 하면 관련 인물들이 미국으로 이동하려고 그랬고, 덴버 공항의 정전은 그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작전이 한 2시간여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또, 이게 또 라나 방송의 묘미죠. 요런 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또, 재밌죠. 이런 얘기 알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를테면, 그래, 덴버 공항이 정전이 됐다는데, so what? 근데 내가 그거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도 그런 생각을 잠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려냐? 목적은 저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힘모자들의,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힘모자들의 그 딥스를 제거하는 그러한 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다. 비하인드 씬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요 말을 하려고 그거에 아주 적합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 덴버 공항 정전 사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의 설비에서 아직도 그 정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그 필요한 작전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그걸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예정인데, 그 이유는 뭐냐? 자산 이동.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도망 나오면은 지가 몸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동안 갖고 있던 자산, 자기네들의 자산을 이동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나와서 어디 살 수가 없죠. 자기네들이 그동안 축적해 나왔던 여러 가지 자산이나 그런 거가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 이동 그런 것도 추적하고 적당히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무섭죠, 여러분. 예,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딥스가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샤이언 마운틴은 이제 우주군의 본부가 있는 그곳은 24시간 운영되는 핵심 기지예요. 그리고 몇 분 안에라도 전체 지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이피션시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커맨더 그 커맨딩 그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혈통 네트워크, 혈통 뭔지 아시죠? 제가 13개 감원. 근데 여기서 제가 요 얘기 하고 격기로 나갈게요. 이게 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곳은 샤이언 마운틴 혈통 네트워크라든가 해외 자금 빼돌리는 거 그런 거 비밀 조직 그런 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이버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아까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개의 그 혈통은 다 사라지지 않았냐.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죠. 트통이 대통령도 아직 취임하기 전에 그 13개의 가문들의 수장, 그 대가리들, 그 수장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마치 이번에 이란 하메네이 죽을 때 회의한다고 카메네이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47명 모여 있다가 그냥 폭삭해갖고 그냥 공습받아갖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것처럼 이 13개의 혈통의 가문의 그 수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들끼리 무슨 제사도 지내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할러데이였었는데 그 첩보를 받고 흰모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거 다 죽었으니까 저 세상으로 갔으니 이제 걔네들은 이제 힘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 제일 윗대가리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밑으로 많잖아요. 걔들이 이제 지금 남아있으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마지막 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방송에서 한 10여 년 전에 들었는데, 한 몇백만 정도의 핵심 멤버가 전 세계 80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엔터테인먼트 등등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에 그들의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들이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애들이 몇백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몇백만을 제거하는 작업인 거예요, 지금 이게. 아셨죠?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샤이언 마운틴 얘기는 군 밀리터리죠. 우주군이니까. 그리고 전자기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전자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오랫동안 그런 시설 투자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항상 민간과 군이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샤이언 마운틴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흰모자가 지금 엄청나게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트통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되자마자 한 게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본부가 이제 시작이 샤이언 마운틴에서 시작했고 가장 적합한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럼 덴버의 정전 사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흰모자가 완전한 그들을 제거하고 딥스를 제거하고 통제를 얻는데, 완전한 통제의 길로 가는 데에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일반 방송은 이런 방송을 안 하니 제가 이런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흰모자가 뭐 하긴 뭐래, 걔네들이 막 이때더니 어디 갔어, 뭘 하긴 뭐 나는 안 보이는데 뭐 이러실 글쎄 라나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제가 많은 정보를 쏟아냈기 때문에 증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있어, 이래도 안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를테면 그렇단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렸고, 지금 보니까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YOU 나비효과, 박혜인님, 최혜숙님, 이현옥님, 다들 자주 보내시는 분들이네요. 그 다음에 한국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박주연님, 이재은님, 김주연님, 그 다음에 윤영민, 이송희, 그렇게 두 이름이 하나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윤영민, 이송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라나방송 기도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멤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라나 방송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